선생님 이제 두 번째 영상인데요. 공방전이라는 코너입니다. 제가 이제 선생님께 좀 예민한 질문들, 좀 네. 자극적인 질문들을 막 뭐 드릴 건데,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자극적으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선생님의 어떤 문학 읽기 방식을 저희가 1편에서 알아봤잖아요. 근데 선생님의 문학은 결국에는 비문학처럼 반응하면서 읽는 건데, 이제 어떤 혹자들은 이렇게 문학도 출제 포인트들, 예를 들면 뭐 고전소설에서는 뭐 장면의 전환이라든지 아니 뭐 현대소설에서는 뭐 인물관계라든지 막 이렇게 출제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 포인트들로 딱딱딱딱 이렇게 위주로 읽고 그렇게 스피디하게 읽는 게 더 좋은 강의가 아니냐, 혹은 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장면 전환에서 끊을까? 왜 등장인물의 동그라미를 칠까? 왜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그런 어떤 강의들의 입장을 대변하면 그게 문제로 출제가 되니까라고 생각. 제가 보기엔 그게 문제로 출제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해야 애들이 집중해서 읽어요. 그러니까 장면 전환되는 부분에 사선을 그어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장면 전환이 어디 되지라고 하면서 조금 더 집중하게 돼요. 등장인물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쳐야지라는 것 때문에 등장인물, 얘가 나왔구나라고 조금 더 집중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가르치시는 분들을 볼 때, 진짜 애들의 집중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근데 애들이 웬만하면 다 집중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꾸준하게 반응하면서 독해해 라고 하는 거니까, 어찌 보면 근본적인 차이가 별로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좋으나, 그게 너무나 형식화돼서 거기에만 신경 쓰면 요즘에 문제들이 거기에만 출제되나요, 어디. 정말로 문학의 제일 어려운 문제가 고전 소설의 내용일치 문제인데 생각도 안 한 데서 선지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정석대로 읽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국어를 못하는 학생들일수록 그렇죠.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렇게 형식을 먼저 배우고 글을 읽게 되면 그 형식만 찾으려고 해요. 맞아요. 오히려 뭐 잘하는 학생들이야 뭐 이미 문학 작품을 잘 그렇죠. 사실적으로 읽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좀 국어를 못하는 학생들일수록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반응하면서 특정 대목에서 그냥 제대로 텍스트 그대로 읽어내는 거, 이런 것들도 저는 필수적으로 기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해가 되죠. 그거를 잘 안 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집중을 시키겠다는 말씀들이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이제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야겠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별로 예민하지 않은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네.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독해력이라는 게 과연 1년 안에 완성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네. 이게 요즘 수능 국어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재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또 독서를 얼마나 했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근데 나는 국어를 못 하는데 과연 1년 동안 내가 선생님 말씀하신 그 반응을 꾸준히 해서 1등급 혹은 2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 너무 시간이 촉박한 게 아닌지, 그렇게 반응으로 뭔가 뚫어내기에는, 여기에 대한 질문을 궁금합니다. 슬슬 이제 예민해지네요. 근데 어렵죠. 모든 5등급이 다 1, 2등급이 되면 1, 2등급 어디로 가요, 그러면. 그죠? 어려운데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제자들 중에서도 5등급이 뭐 1등급, 2등급 받은 애들은 솔찬히 있으니까요. 역으로 묻고 싶어요. 역으로. 과연 이 반응하는 방법이 아니고 어떻게 5등급 학생이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공방전이니까 그냥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제일 효과적이고 빠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제일 처음은 힘들 수 있겠죠. 끙끙거려야 되니까. 근데 그거 없이 국어 성적 절대로 오르지 않을 겁니다. 이건 제 입장이기도 하고 확신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재능이라는 거는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극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재능이란 것, 타고난 것도 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분명히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고 안 읽고의 차이도 큽니다. 근데 그건 재능의 문제는 아니죠. 노력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수능은 모든 과목이 다 머리 테스트다. 근데 국어나 수학이나 공부하는 게 타고난 머리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국어나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면 머리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반응하고 읽어내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여러분들의 재능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진짜 역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네 등급이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라도 이렇게 공부하면 달라질 거야 라고 정말 얘기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이 1년이라는 시간 누구나 똑같이 주어지는데 누구는 진짜 인강에 매몰되고 그러니까 인강에 매몰돼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또 누구는 뭔가 스킬들, 저도 그런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배우고 지문을 진짜 이해하는 거를 등한시하고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든 풀려고 하고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좀 강하게 좀 표현을 하면 헛짓을 하면서 시간만 날리지 않으면 충분히 그래도 승부수를 띄워볼 수는 있다라고 승부수 띄울 수 있죠. 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거니까. 생각합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선생님은 혹시 그이크풀이라는 말 알고 계시나요? 많이 들어봐요. 선생님이 이제 그이크풀의 어떤 대표 주자시잖아요. 그이크풀이라는 걸 일단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읽고 그냥 푸는 거 아니고 생각하고 풉니다. 그냥 이건 뭐 어떤 특별한 도구 없이 방법론 없이라는 뜻이겠죠.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이크풀의 대척점에 있는 용어로 학생들이 뭐 구조독해라는 표현을 쓰는데 들어봤죠. 사실 구조독해가 대척점에 있는 용어는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대척점에 있는 건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문 읽어가면서 그때그때 반응을 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이제 강의들은 이제 지문 읽어가면서가 아니고 이제 여러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귀납적으로 엮어서 이렇게 나왔던 지문들에서는 이렇게 너희가 대응을 해야 돼. 이렇게 독해 전략들을 귀납적으로 정리해주는. 어떻게 보면 저는 구조독해라는 표현보다는 귀납독해라는 표현이 귀납독해. 정확한 것 같은데 그래서 기출에 자주 나왔던 선지화되는 문장들 그리고 반복되는 글의 서술 등을 귀납적으로 정리해서 결론을 도출해서 그걸 가르치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많죠. 그럼 선생님은 이런 정리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리 행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나쁘진 않은데, 그러니까 왜 이런 강의가 나타나게 됐는지부터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1, 2학년 때는 국어라는 걸 내신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뭔가 국어도 지식을 전달받아야 된다는 과목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예전에 잠깐 세면 예전에 제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더 리더 아니에요? 리더. L이었으면 좋겠는데 R이었어요. 그죠? 더 리더. 예. 저는 아까도 얘기했는데 글을 함께 읽는 것 그리고 함께 고민하는 것 이게 함께하는 글 읽는 친구들의 사고력을 더 키워줄 수 있다라고 하고 이때까지 쭉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냐면 너 뭘 가르쳐? 나 배운 게 1도 없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느낌을 최대한 주지 않고 국어도 뭔가 가르쳤다 난 뭔가 배웠다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뭔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작업들이 있을 수 있다고 난 생각해요. 그래서 기출에 이런 작들이 있으니까 이런 흐름 이런 선지가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거 봐두는 게 괜찮아. 좋아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 이 귀납독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귀납법의 한계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예외가 생기는 걸 스스로 견디지를 못하는 성격이에요. 예컨대 올 수능 2023학년도 수능에서 직개발 지문, 기초대사량 지문을 어떻게 기존의 틀을 가지고 문단 이 9개, 10개가 된 그 문단을 어떻게 기존의 틀을 가지고 설명해요? 딱 들어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 입장에선 그렇게 읽어 나가면 다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정형화시켜야 돼라는 부담이 저한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서 구조 그 귀납독해를 하셔도 되고
거익급풀을 하셔도 되고, 예,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거익급풀이 확실히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면 굳이 저런 정리 행위가 굳이 필요한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주장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형식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네, 동그라미 세모 치다가 내용은 1도 신경 쓰지 못하고 그 형식의 틀에만 갇힌 나머지 이해가 안 되고 그것만 하다가 결국은 재수할 때 선생님 찾아온 학생도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재수업을 들어라가 아니라 그 귀납적 독해를 받아들이신 분들은 요 충고는 한번 들어주면 좋겠어요. 예. 아, 내용도 신경을 써라. 내용이 기본이 된 다음에 형식이다. 라는 얘기를 절대로 잊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여기서 저도 선생님과 비슷한 맥락으로 하나 하고 싶은 얘기가 그 귀납적으로 뭔가를 정리하는 게 저도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취향차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는 아 그게 너무 부자연스러워. 난 자연스러운 게 좋아.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 나는 좀 추상적인 게 싫어. 딱딱 뭔가 떨어지는 맛이 좋아.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취향차가 맞는데 이제 문제는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이렇게 뭔가를 정리해주는 강의일수록 한 문장 한 문장 만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강의에 비해서 조금은 미흡할 수 있다고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이제 독해력이라는 건 결국에 이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을 잘 읽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정리 행위 자체는 이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물론 다 잘 읽어주겠지만 그래도 어떤 문단과 문단의 연결 혹은 뭐 어떤 구절의 어떤 특정 구절의 연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좀 더 거시적으로 독해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장 단위의 독해도 잘 안 되는 학생들이 그런 거시적인 독해에 매몰돼서 결국에 이 문장 단위의 기본기를 문장 단위를 잘 읽어내는 기본기를 등한시하면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있어요. 마지막에 했던 말 같은 말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귀납적 정리를 배우는 건 좋으나 독해력은 신경을 써야 된다. 문장 단위로 잘 읽어내는 거는 끝까지 수능 끝까지 네. 가져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결국 수능 앞두고 하면 결국은 비슷해질걸요. 선생님 이제 네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선생님은 일치월장 클래스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결국에는 반응, 호기심 그리고 물론 뭐 반응의 지점들에 대해 얘기해 주시고 이제 이러시잖아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뭐 1클래스만 혹은 어떤 학생들은 1치 클래스까지만 해도 선생님과 싱크로율이 비슷해지고 그래서 아 이제부터는 월장 안 하고 그냥 혼자 하면 안 되나 이런 주장을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나쁘진 않아요. 예. 일치까지 따라와 준 게 어디예요. 그죠? 예. 근데 그래.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이제 고2가 되는 제 큰아들이 정시 파이터를 선언하고 아빠 강의를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강으로 들어라라고 했더니 경강으로 듣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제가 라이딩해서 와요, 같이. 그래서 제 수업을 듣고 저 이제 토요일, 일요일 2개씩 수업을 하니까 같이 가야 되는데 1시간, 2시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 수업을 어느 선생님의 영어 수업을 듣게 했어요. 근데 수학과 달리 큰 녀석이 영어는 조금은 해요. 조금은 해서 모의고사 치면 막 한 1등급 정도는 이제 무난하게 나오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제 갈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어 이제 안 들어도 되지 않나? 라고 하길래 제가 얘기했어요. 영어라는 과목이 감각을 유지하는 과목이다. 근데 그렇게 수업 듣고 거기에서 숙제 내주고 그거 잘 따라가고 하는 게 억지로라도 그 감각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다. 근데 만약에 안 듣고 혼자 한다고 해서 네 뜻대로 잘 될까? 물론 잘 될 수 있으면 혼자 하는 건 나쁘지 않다.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일취를 들었는데 저 이제 국어 뭐 전혀 지장 없어요. 라고 하면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러다가
그 감각을 잊어버리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예. 제일 우려가 되는 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일 우려가 되는 건 일치까지 하고 난 이제 V급 풀은 됐어. 이제 나 구조독해로 이렇게 옮아가서 구평 성적 엉망으로 나오고 수능 전날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치까지 잘 탔으면 굳이 다른 방법 쓰지 말고요. 스스로 이 방법대로 꾸준하게 훈련하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론 제일 좋은 건 선생님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권하고 있는 방법은 그냥 끝까지 함께 가는 게 제일 좋겠지만 단 다른 방법으로 하다가 잘못될 수 있어요. 완전히 접근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걸 또 받아들이면서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그건 조금 얘기를 했으면 싶었어요. 요게 제일 좀 예민할 수 있겠네. 예, 어떻습니까? 제 의견에. 그러니까 저는 이 싱크로율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어떤 싱크로율 예를 들면 98% 거의 일치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자유도가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 국어나 영어는 딱 저도 선생님이랑 똑같이 생각하는데 이 감각이 무뎌지잖아요. 맞아요. 그냥 예를 들면 우리가 한 달만 책을 안 읽고 아무 텍스트도 안 읽고 갑자기 또 텍스트를 읽으려고 하면 뚝 떨어지죠. 그러면 뭔가 글이 뻑뻑하게 읽히고 하잖아요. 선생님이랑 싱크로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98%의 싱크로율을 보였다고 해도 그게 수능까지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더 강하게 이제 월 클래스에서는 더 어려운 지문들을 막 훈련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